부동산 이슈로 들썩이는 요즘 한 여당 의원이 버스하우스라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폐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활용을 하자고요. 논란이 되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혜주 기자 보도 보시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부동산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올린 SNS입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버스하우스를 제안한다며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만세대면 5천억 원 수준이라며 이동이 용이한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선박을 활용한 보트하우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운하가 발달한 암스테르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값싼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보트하우스를 공급책으로 내놨습니다. 집값도 높고 월세도 높고 물가도 높고 이런 시대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라면 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언제 누가 침입할지 모르고.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며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의원은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어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더더욱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는데 이 글도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증시도 문제지만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여러 가지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7시간 30분 정도 1차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4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와중에 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올린 글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좀 제안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보니까 저 글은 지금 삭제가 됐고 다른 글이 올라와서 이따 또 짚어드리려고는 하는데 이 네. 글이 지금 일파만파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참 정말 국민들의 염장 지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들이 지금 주택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 버스하우스라는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폐차된 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어떤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좀 살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버스에서 살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가면 이제 그 운하에 보트 주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연상하면서 예를 들면서 버스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본인이 가서 살까요 여기? 본인한테 살라고 그러면 살까요? 본인 자녀한테 그러면 버스 저기 가서 살라 그러면 그거 살까요?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이 지금 집을 어떻게 하든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대출도 막혔죠.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자, 그러니 결혼도 안 하죠. 그다음 전세 가려니까 또 전세 사기 당하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럼 저 폐차 버스에 그냥 살아. 어디에 산다는 겁니까? 어디에 주차해서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정말 자기 자녀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네. 댓글에 본인부터 살아보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황희 의원이요. 논란이 커지자 새롭게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도 이게 저런 취지는 아니었고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해명의 글을 올렸는데요.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청년들이 지금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을 좀 만들자는 취지로 그런 말을 올렸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거주 방편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이런 설명이고 정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다고 할지언정 민주당 의원이 저런 얘기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제 아이디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걸 올렸을 때 파장이 얼마나 클지를 고민하고서 글을 올려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불만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이제 정부가 설득해 나가고 또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 회의를 통해서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곧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할 텐데 이런 시점에서 저런 글을 올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국회의원,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런 글을 올렸을 때 파장이 얼마나 올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글을 올려야죠. 그리고 저게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이. 그래서 국민들의 관점,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를 잘 생각하고 글도 쓰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또 보자지라고 검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저렇게 글을 올려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의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봐야 될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글도 올리고 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발언 논란에 더해서요, 부동산 민심은 계속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로 분류되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힘을 실어갔던 인사들마저도요,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매수자를 배려 안 했어도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팔아도 됐던 거예요. 그럼 이건 매수자를 배려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타겟팅하고 약간 한쪽으로 일변도로 치우친 거. 근데 이런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아니 왜 바깥에서 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대책을 잡냐고요. 그렇죠? 미리 해놔도 구멍이 날 수 있는 정책인데. 정부 정책에 비판해 오던 분들이 아니고요. 원래는 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던 친여 성향의 전문가들인데 저렇게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이건 좀 위험 신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한문도 교수의 저 부동산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 저분이 이제 특히 작년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X 계정의 대단한 의지를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할 때마다 서울의 집값 떨어지고 이제 부동산은 안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문도 교수가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저런 분이 지금 이제 자기가 특히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반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고 지금 이제 공급 대책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영배 의원이 이제 서울시당 민주당 위원장이 될 건데 네. 지난 6.3 선거의 결과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히 이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수요가 있으면 공급으로 문제를 하지 않고 이 좌파 정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손쉬운 방식 그냥 세제 개편해 가지고 결국은 종부세 내지는 양도세를 가지고 때려잡으면 된다는 이 방식 가지고 이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지도를 너무나 나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자기 임기 2030년까지 매년 27만 5천 세대씩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그거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챙겨가면서 서울에 이제 태릉 시시라든지 그리고 용산 그 역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마장이라든지 예. 다 저항과 반발이 있으니까 하나도 지금 진척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업 부지들이에요. 네. 이런 데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발 걷어붙이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성한 환경부 장관 하고 있는 이런 노원구의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태릉시시를 이전하고 이렇게 거기에다 새로 신도시 규모의 어떤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걸 구체화시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이번 세제 개편안을 그런 식으로 특히 이 핀셋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피해는 여실없이 무주택자 특히 전월세 난 가중되는 그 결과로 되기 때문에 이거 전면 수정해야 돼요. 다시. 예.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공급 부족의 책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로 시장에 복귀해서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유튜브 토론회, 말잔치, 가짜 공급이 아닐 것입니다. 삽드는 진짜 공급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요구합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십시오.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그리고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민주당이 공급 부족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로 좀 돌리는 그런 상황인데 오 시장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분명히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근데 갑자기 뭐 오 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궁색해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부동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공급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오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급 얘기하는 건 그 얘기거든요. 예. 근데 공급 얘기를 나오면은 부동산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지금 부족한 거는 전 정권에서 많이 안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정권 바뀔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보다 오히려 인허가 수는 20%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착공은 41%나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때 시장 누구였냐? 오세훈 시장 아니었냐? 그러면은 그렇게 공급이 중요하면 자기 임기 동안에 좀 인허가도 좀 많이 내주고 그다음에 착공도 하지. 그랬더니 오 시장은 또 거꾸로 내 전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냉탕과 온탕, 그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이게 엇박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부동산 문제가 특정 정권의 문제냐? 결국은 이런 그 엇박자가 오히려 부동산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거든요. 예. 지금 내 탓 공방할 때가 아니라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국민을 위한 대책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